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6회 차를 앞두고 공지사항 몇 가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후에 축구 토토 승무패 16회 차 대상 경기들에 대해서 초안픽이나 최종 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지사항으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몇 달 전부터 약속이 잡혀 있었던 좀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픽 영상을 못 올려드리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까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최종픽 이미지를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8경기에서 9경기는 전체 공개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멤버십 분들께는 14경기 제가 구매한 최종픽 그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공지사항으로는 우선 제가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던 배팅맨의 너 하나만 바라와 컨텐츠는 종료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K리그가 있는 주말 동안 10,000원씩 구매를 해본 결과 이득은 있었지만 한 경기 구매를 한 K리그 경기를 보는 내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생각해 보면 하지 마시라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K리그만 한 경기 구매가 가능하다면 자신 있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 하나만 바라봐 컨텐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말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는 골 때리는 TV. 자,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새로 준비한 컨텐츠는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제가 멤버십 분들께 프로토 26회차 A리그 경기만 빼고 모든 축구 경기들에 대해서 예상을 써드렸었는데, 그 중에 무승부 6경기를 예상을 했고, 카타르 대 슬로베니아 무승부, 오스트리아 대 스코틀랜드 무승부, 에콰도르 대 아르헨티나 무승부, 이렇게 3경기가 적중을 했는데 이걸로 컨텐츠를 하나 잡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컨텐츠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축구 토토 승무패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프로토 구매를 할 때 조합을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오늘도 아침에 자메이카 승에 코스타리카 승 역배 조합으로 구매를 할지, 자메이카 승에 파나마 무승부 조합으로 구매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자메이카 승에 파나마 무승부 조합으로 프로토 구매를 해서 밴드 토론방에 공유를 드렸었는데, 파나마 대 캐나다 더럽게 재미없는 경기 꾸역꾸역 보다가 결국에 1대1 무승부가 되는 장면을 보고 프로토 공유 드린 거 적중을 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파나마랑 캐나다 경기하는 꼬락선을 보니까 더 이상 골이 들어갈 수가 없겠다, 진짜 더럽게 못한다 싶어서 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캐나다가 넣은 동점골이 취소가 됐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조합을 재수없게 해서 날려먹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제 조합만 공유를 드린다기보다는 프로토 회차별로 무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들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전용으로 써드릴 예정이고, 써드린 무승부 예상 경기에서 제 나름대로 2경기만 무승부를 잡아서 실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의 이름은 이무 깍두기 좀 주세요 컨텐츠입니다. 2경기 무승부 잡는다고 해서 이무 깍두기 좀 주세요 라고 정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에 승호패가 2월이 많이 됐다고 해서 농구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마이클 조던, 로드맨, 피펜 같은 옛날 선수들밖에 모르는데, 제 지인분 중에 농구에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는 분이 계셔서 승호패 물어보고 한번 4,000원짜리 구매를 해서 밴드 토론방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10경기가 적중을 했더라고요. 가르쳐주신 지인분은 6경기를 틀렸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승호패도 2월이 되는 상황에는 지인분께 좀 물어봐서 4,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실제 구매를 해서 밴드 토론방에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패의 경우에는 2월이 됐을 때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공지사항은 뭐 사실 공지사항이라기보다는 축구토토 승무패나 프로토를 할 때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승무패나 프로토나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항상 경기가 끝나고 나면 말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경기 결과 나오면 악플 쓰는 제정신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경우가 마치 나는 경기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경기가 끝나면 역시 이 경기는 역시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마치 뭐 나는 경기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경기가 끝나면 역시 이 경기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배당이 뭐 어떻게 변동이 되고 뭐 선수가 어떻게 되고 뭐 전술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역시 제 생각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네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말들을 좀 제발 경기 전에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밴드 토론방에서 경기 전에 선 공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경기 전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꼭 적중을 하면 적중했네요라고 인증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프로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구매를 했다. 너는 어떻게 구매를 했니? 내 생각은 이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고 픽 공유를 해야 되지. 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적중했다고 저 적중했어요. 축하해 주세요. 이거는 좀 뭐 물론 축하는 드리지만 축하방, 칭찬방 이런 게 아니라 토론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저도 그래서 축구토토 승무패 제가 직접 구매해서 공유드린 승무패 최종 픽이 등수에 적중하는 것이나 공유드린 프로토가 적중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지를 않죠. 틀렸다고 뭐라고 하거나 뭐 똥배라고 뭐라고 하거나 터무니없는 픽이라고 비웃거나 이런 분 한 명도 없고, 있으면 있다고 한다면 강퇴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자신 있게 구매한 픽에 대해서 사전에 공유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좀 다 같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앞에 말이 길었죠. 공지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회차 골대법으로 폴더 수정기 영상은 이미 일요일에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 영상 보시면 고정 댓글에 제가 시간을 적어놨는데 그 시간을 클릭을 하시면 앞에 주저리 하는 내용은 건너뛰고 16회차 경기들에 대한 골대법으로 폴더 수줄이기 1번 경기부터 영상 시작되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노리치. 자, 일단 기침이 아직도 코로나 뭔가 후유증인지 기침이 잔기침이 계속 나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노리치. 자, 일단 이 경기는 브라이턴이 홈 경기의 기본적인 엔트리상 노리치 시티에 비해 우세해 보이는 경기가 맞기는 맞다. 하지만 양팀 모두 똑같이 6경기 연패를 기록 중인 쓰레기 대 쓰레기의 경기인데, 브라이턴 승리에 현재 62% 가까이 투표율이 몰려있다라는 점을 볼 때 브라이턴 단통승 갔다가는 토요일 밤부터 토토인들의 절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는 브라이턴은 최근 5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지만, 노리치 시티는 5경기 동안 4골을 기록을 했고 한 경기를 제외하고 4경기에서는 모두 골을 기록을 했다는 점, 리버풀이나 첼시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패배를 하긴 했지만 골은 기록을 했다는 점을 볼 때 섣불리 브라이턴 승리에 선택을 하기에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금요일에 국내 배당이 뜨는 걸 좀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자, 2번 경기 첼시 대 브랜트포드. 자,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 볼 수 있듯이 압도적으로 첼시에 몰려 있습니다. 거의 첼시 승에 투표율이 90% 가까이 몰려 있는데, 이 경기는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선수들 구성부터 맞대결 전적도 첼시가 우세하고 첼시 홈 경기라는 점까지 첼시의 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좀 구린 단서가 몇 가지 있는데, 첼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 그리고 양팀 모두 주전 자원들이 A매치를 다녀왔다는 점,
그리고 첼시가 다음 주 목요일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다는 점, 그리고 브랜드포드의 에릭센 선수의 최근 폼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번 무승부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자, 3번 경기 리즈 대 사우스햄튼. 자, 이 경기는 전 아예 배당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리즈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리즈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고 반대로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로 연패가 긴 상황에서 A매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사우스햄튼이 4승 6패로 우세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전적으로 배당을 보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울버햄튼 대 에스턴. 자,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에스턴을 상대로 맞대결 전적에서는 우세하지만 울버햄튼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라울 히메네즈 선수의 출전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리즈와의 경기에서 걔 멍청한 짓으로 옐로카드 2장을 쳐받으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루벤 네베스 선수도 무릎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중원의 주축 자원과 공격의 주축 자원이 출전을 못하는 울버햄튼이라고 볼 때 개답답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을 해서 국가대표 경기에서 보여줬던 관중석을 향한 대포할 슈팅을 보여준다면 울버햄튼의 승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스톤 빌라 사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5번 경기 레반테 대 비아레알. 자, 우선 레반테가 라리가 21호 꼴찌고 비아레알이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비아레알의 압승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비아레알이 원정만 갔다 하면 골을 더럽게 못 넣는다. 홈에서는 35골, 원정에서는 13골이니까 말 다 했죠. 레반테가 현재 공격진에서 데프루토스, 다니 고메즈, 솔다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아닌 이상 골 넣기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비아레알의 단주마, 제라드 모레노, 예레미 피노 같은 공격진들을 레반테가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다음 주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레반테 원정에서 어떤 선수들을 내보낼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반테의 무승부 이변까지는 한번 염두를 하고 배당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일단 현재 해외 배당 기준으로만 볼 때 꼴찌 레반테와 경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비아레알 배당이 2배당에 가까운 정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구린 느낌이 많이 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6번 경기 맨유 대 레스터 시티. 자, 저희 채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맨유의 분석이죠. 우리에게 엄청난 고민을 안겨주는 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제가 최종 픽 분석 때 말씀을 드렸었죠. 토트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맨유의 승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맨유가 실제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적중을 했었죠. 호날두 선수가 내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발 출전을 하면서 날아다녔던 경기였는데 저는 이번 경기도 맨유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유 홈 경기라는 점과 레스터 시티가 맨유를 상대로 3경기 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어온 전적으로 볼 때는 맨유를 상대로 레스터 시티가 원정에서 4연승을 거둔다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맨유 홈에서 레스터 시티가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을 때는 지금은 깜빵으로 이적을 했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그린우드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때 맨유의 선발 라인업은 로테이션 자원들이었다라고 볼 때 이번 경기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레스터 시티의 공격에 마무리를 지어줄 제이미 바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중원 자원인 메디슨이나 틸레만스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해야 될 텐데 맨유의 중원 자원들의 최근 활약이 좋다라는 점을 볼 때 메디슨이나 틸레만스 선수가 묻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맨유의 승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경기 셀타 비고 대 레알 마드리드. 맞대결 전적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이고 누가 봐도 레알 마드리드 승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죠.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 선수가 빠지면 마무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다음 주 목요일 첼시와의 챔스 경기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레알은 레알이고 맞대결 전적 최근 10번 동안 셀타비고 기준 2무 8패만 보더라도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보이죠.
자, 하지만 해외 배당을 보시면 흘러가는 상황이 아까 제가 5번 경기 레반테 대 비아레알 경기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배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정배당인데 생각보다 높은 정배당을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5번 경기 레반테 대 비아레알, 7번 경기 셀타비고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는 정배가 부러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레반테 패, 셀타비고 패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 경기는 무조건 투폴 이상 쓰셔서 이변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와 9번 경기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딱히 언급드리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경기 베티스 대 오사순하. 자,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도 베티스가 7승 1무 2패로 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베티스의 주전 자원들이 오사순하에 비해서 국가대표 경기에 많이 차출됐었던 건 맞지만 주전 수비 자원들과 주전 공격 자원들은 유로파와 컵 경기, 리그 경기에 연이은 일정에서 온 피로도를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컨디션을 찾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베티스의 승리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11번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지금 토트넘의 승리로 80%가 넘게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16회차 투표율 2위를 기록할 만큼 많이 몰렸죠. 손흥민, 케인 조합이 살아나고 있고 쿨루시입스키 선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를 많이 보시지만 뉴캐슬이 이 정도로 쉽게 개털릴 것 같은 경기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토트넘 선수들이 대표팀 차출이 굉장히 많이 됐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이고 제가 뉴캐슬 분석 때 말씀을 드렸던 기마랑이스 선수가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선발로 나오기 시작하면 무서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부터 선발 출전을 하기 시작했고 막시맹 선수와 함께 좀 포텐이 터져준다면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2번 경기 그라나다 대 라요 죄송합니다. 자, 이 경기는 그라나다 대 라요 이 경기는 뭐 쓰레기 대 쓰레기 경기이기 때문에 배당 보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라요라고 한다면 라요의 승을 갔을 텐데 원정 라요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경기력을 생각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배당 뜨면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발렌시아 대 카디스, 14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 자, 이 경기는 한 번에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경기 모두 발렌시아 승, 바르셀로나의 승. 이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이변으로 잡을 경기를 고르라고 한다면 발렌시아가 이변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로는 카디스가 바로 전 경기에서 비아레알을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기록을 하면서 기세가 올라 있다는 점과 맞대결 전적 또한 컵 경기를 제외하고 발렌시아 기준 3승 3무 1패를 기록할 만큼 생각보다 발렌시아가 카티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진 않았다라는 점을 볼 때 무승부 이변까지는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번 경기인 바르셀로나 대 세비야는 이변을 안 보는 이유는 최근 바르셀로나의 기세가 굉장히 좋고 어느덧 리그 3위까지 올라왔죠. 더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상대인 세비야가 현재 2위로 승점 3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없이 승리를 해서 승점 3점을 따야 승점이 같아진다라는 점 동기부여가 굉장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비야는 보노 골키퍼, 주전 수비수인 아쿠나, 중원 자원인 페르난도, 델라니, 공격 자원의 라파미르, 파푸고메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 중원, 수비 쪽에 출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는 이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16회차 대상 경기들에 대해서 현재 저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픽 영상은 피치 못하게 이번 주는 못 올려드리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 최종픽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려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멤버십 전용으로 진행될 이무 깍두기 좀 주세요. 컨텐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다음 17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